백만장자 부의 연금술 일부. 더 알키미 어브 웰스. 작성자 이자희, 정리 김용래. 돈을 벌려고 작정해야 번다. 벌려고 악을 써도 허탕치는 경우도 많다. 키스 캐머런 스미스는 1971년 소득 3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 영세 자동차 부품 점포. 아들로 태어나 초등생으로 계피양을 적신 이쑤시개 판매를 시작으로 중학교 때는 껌을 재판매를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친구와 골프를 치며 연못 속에 골프 공을 주워준고 골프클럽 상점에 팔다가 골프 코스의 카트 관리 직원이 되었다. 이후 박봉의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 수익을 챙기는 법을 깨우친 후 33세의 백만장자가 되었다. 2년간 10만 불을 투자하여 전 세계 1% 백만장자들을 만나 비결을 배워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될 부에 대한 지혜를 얻었다. 10여 권의 책을 펴내고 5년간 라디오 프로그램 진실의 불꽃을 진행했었다. 현재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강연을 통해 부의 마인드를 전파하고 있다. 3부 중 일부다. 33세의 백만장자가 된 머니 해커 키스 캐머런 스미스. 더 알키미 어브 웰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부의 잠재력을 깨우는 비밀. 10가지 부의 연금술. 스스로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쳐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 시대를 초월해 수없이 많은 백만장자들의 위대한 지혜가 담긴 책을 읽는 것은 성공을 일구는 중요한 비법이다. 출처, 교보문고. 더 리치 세계 1% 백만장자들에게 직접 배운 부의 연금술. 키스 캐머런 스미스 지음, 신솔림 옮김, 비즈니스북스, 2020년 06월 17일 출간.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부의 잠재력을 깨우는 비밀이 이 책에 있다. 세계 1% 백만장자들만 알고 있던 10가지 부의 연금술. 33세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하여 백만장자가 된 청년이 2년간 전 세계 1%의 백만장자를 직접 만나 부와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더 리치는 그가 직접 만났던 수많은 백만장자들의 가르침과 그로 인해 변화하고 성장하며 부를 축적해온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10가지 부의 연금술로 정리한 책이다. 더 리치는 타인이나 돈에 휩쓸리는 삶이 아닌 인생의 방향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고 돈의 주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삶을 제시한다. 시급 5달러를 벌던 평범한 청년은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리고 짧은 시간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의 연금술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작은 습관과 행동, 생각이 변하다. 부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부자가 된 후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저자가 매일 실천해오던 것들이기도 하다. 그 방법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간단한 것에서 출발하여 아이디어를 돈으로 바꾸는 법,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연결시켜 수익을 극대화하는 법,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법 등이다. 이는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나 부와 행운이 따르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부의 공식이다. 더 리치에서 말하는 부의 연금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누구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꾸준함으로 원하는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김세혜 작가 강력 추천. 세계 1% 부자의 성공 비결. 전격 취재. 30만 명의 인생을 바꾼 스테디셀럽. 당신 안의 부의 잠재력을 깨워라.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벌고 투자하는가? 월급쟁이 마인드에서 벗어나 압도적인 부를 이룬 슈퍼리치의 비밀. 세계 1%만 알고 있는 부의 공식을 배우기 위해 2년간 10만 달러를 썼다. 그리고 시급 5달러를 벌던 나는 33세 백만장자가 되었다. 33세 백만장자가 된 저자가 2년간 전 세계 1%의 백만장자를 직접 만나며 부와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의 풍요로움을 끌어당길 수 있었던 특별한 생각과 행동, 습관을 책으로 엮었다. 더 리치를 통해 타인이나 돈에 휩쓸리는 삶이 아닌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인생의 방향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며 돈의 주인이 되는 삶을 제시한다. 더 리치를 쓴 키스 캐머런 스미스는 흙수저로 태어났으나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버는 데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초등학생 때는 시나몬 향이 나는 이쑤시개를 만들어 팔아서 2주에 20달러를 벌었고 중학교 때는 점심값으로 받은 3달러로 마트에서 껌을 산 뒤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되팔아 2배 이상의 수익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역시 월급쟁이 마인드에서 벗어난 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10년이 지나서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전전하며 시급 5달러를 벌었고 이 이상의 돈은 벌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급여에 맞춰 자신의 가치마저 한정 짓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사업을 시작하고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등 다양한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시작한 후부터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이익을 만드는 법만 한다면 벌 수 있는 돈의 한계는 없다는 것을 깨우친 것이다. 그는 결국 33세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 책의 내용은 그가 만났던 수많은 백만장자와 책을 통해 접한 부의 대가들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다. 세월이 흘러도 통용될 수 있는 부의 법칙들이다. 여기에 변화하고 성장하며 부를 축적해온 과정에서 얻은 중요한 개념을 더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작은 습관과 행동, 생각의 변화로도 빠른 시간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저 세상의 많은 부 중 일부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것뿐이다. 대단한 재능도, 노력도, 운도 필요하지 않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세상엔 내가 충분히 누릴 만큼의 부가 있다. 지금 당장 부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법부터 리치는 엄청난 부와 성공을 경험한 이들을 직접 만나서 얻은 깨달음과 기업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10가지 부의 연금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보통의 사람들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성공과 충만한 삶을 쟁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의 공식이다. 이로써 누구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꾸준함만 있다면 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10가지 부의 연금술을 역순으로 배열했다는 것이다. 가장 처음에 소개하는 10번째 부의 연금술은 백만장자라는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다. 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생을 얼마나 길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가 결정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생존과 안정적인 삶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딱 그만큼의 돈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 정도의 부가 존재한다고 믿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원하는 만큼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에서 시작한다. 이어지는 9번째 연금술에서 2번째 연금술까지는 독자의 상황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적용하기 쉬운 순서대로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면 되겠다. 특히 3번째 연금술에서 월급을 뛰어넘어 수동적 소득을 얻는 법과 2번째 연금술에서 수입원을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내용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평생에 걸쳐 실천해야 할 내용이 바로 1번째 부의 연금술이다. 책을 읽으면서 백만장자의 사고방식을 납득했다면 1번째 연금술의 중요성과 깊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책은 1번째 부의 연금술을 말하기 위해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부의 연금술을 완성하라. 부의 잠재력을 깨워줄 백만장자의 특별한 질문들이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1번째 부의 연금술은 바로 잠재력을 깨우는 질문을 하라다. 인생은 나에게 하는 질문과 답이 만들어낸 길이다.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삶에서 얻는 결과가 달라진다. 소소한 질문이든 큰 목표를 겨냥한 질문이든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하는 데 드는 에너지는 비슷하다. 어떤 질문을 하든 답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한다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작년보다 2배로 벌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번 달 나갈 돈이 많은데 어떻게 하지? 2개의 질문 중 위쪽 질문은 잠재력을 자극하고 성장시키는 질문이다. 아래쪽 질문은 지금 당장의 상황을 해결하거나 불평불만을 하기 위한 질문이다. 당연히 위쪽 질문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진다. 잠재력을 깨우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 잠재력을 꺾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집중한 것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질문을 떠올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질문은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 부와 성공을 거머쥔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훈련을 통해 생각을 통제하고 의식의 흐름을 바꾼다. 책에서는 10가지 부의 연금술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0가지 백만장자의 특별한 질문을 실었다. 이를 통해 내 인생을 바꿔줄 작지만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한 번 읽고 끝내기보다 반복해서 읽길 권한다. 반복은 사고를 전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생각을 달리하면 행동이 달라지고 전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가장 본질적인 부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은 경제적 자유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왜?
이 책을 썼나? 1. 책임감.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발견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비법을 공유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목적의식.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이뤄내고 싶은 소망이 있다. 바로 이 책이 저자에게 주어진 소명이었다. 성공의 법칙을 전해줄 때마다, 나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뤄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강한 목적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유산. 부의 법칙은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꼭 명심하길 바라는 것들이다. 저자가 죽은 후에도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며 저자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실천하길 바라기 때문에. 세상은 당신이 부자 되길 바란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라.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 부의 연금술을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 잠재력을 깨우는 질문이 평생 가슴 깊이 새기며 실천할 법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스스로 잠재력을 일깨우는 질문을 시작하면 삶은 새로운 의미를 얻고 반드시 성공한다. 구한다면 찾게 될 터이니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큰 뜻을 지닌 질문일수록 더 좋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해답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10번째 연금술. 길게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라. 짧은 미래를 그릴수록 수익은 적어진다. 당장 눈앞의 일을 해결하는데 급급해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고방식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득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5부류다. 극빈층,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초고소득층이다. 각각 돈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먼저 극빈층은 하루하루를 생존하는 데 집중한다. 저소득층은 일주일을 어떻게 버틸지를, 중산층은 한 달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고소득층은 1년을 어떻게 살지를 계획하고, 초고소득층은 10년 단위로 삶의 계획을 세운다. 극빈층과 저소득층 목표는 생존. 중산층은 다음 달 생계비 걱정 없는 안정적 삶 추구.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의 목표는 경제적 자유. 이렇게 목표가 다른 이는 돈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보통 사람은 모든 사람이 충분히 누릴 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에 반해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은 진실을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 모두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 정도의 부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1년을 내다보고 계획하는 고소득층부터 재정적인 책임, 경제관념, 투자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다. 초고소득층처럼 10년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먼 미래를 구상하고 예측해 비즈니스 계획을 세워둔다. 돈이란 추구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 돈에서만큼은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절이 옳은 셈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 부자 대다수는 적어도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계획이 있다. 저자 역시 1년 단위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첫 해부터 수입이 늘었다. 올해 수익을 2배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 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내 삶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최고의 자산이다. 사고 싶거나 원하는 게 생기면 신용카드로 긁는다.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제할 이유는 당장의 안락함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이기 때문이다. 인내심은 백만장자의 자산이며 조급함은 보통 사람의 부채다. 부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오늘 하지 않는 것을 하는 덕분에 내일 다른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무언가를 누릴 수 있다. 인간관계도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것이 좋다. 장기 관점에서 생각하면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윈윈하는 길이 보인다. 백만장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아간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를 무렵 정서적 부자도 된다.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오랜 쌓아온 인간관계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인간관계를 배제하고 재정적 성공 달성은 의미가 없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몸과 마음에 좋은 에너지가 쌓이고 이 에너지는 결국 재정적 성공으로 이어진다.
더 높은 소득층으로 발돋움하려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 1년 목표는 원대하게 잡으면서 10년 목표는 너무 낮게 세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장기적인 목표만으로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끈기를 얻을 수 있다. 일찍 자신의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힘든 시기를 끈기 있게 버텨낸 사람들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도 흔들리는 이유는 장기적인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연금술구 아이디어를 자주 이야기하라.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대단한 일 해내는 사람, 일을 지켜보는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는 사람. 백만장자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은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자신이 하는 말이 곧 자신의 미래다. 이야기를 단 몇 분만 들어도 현재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말에는 진심과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대인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범인은 수다를 떨고 소인은 남 이야기를 좋아한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즐겨 하는가? 성공하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확장해야 한다. 빠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방식과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백만장자들은 항상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대단한 일을 해낸다. 타인의 삶에 쉽게 매료되는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내면의 불안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 백만장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성공한 사람들과 논의하는 것이 좋다.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아이디어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 아이디어의 강력한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좋은 아이디어도 발전시키지 못한다.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려면 무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부정화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가능보다는 가능, 할 수 없다보다는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보다는 할 것이다. 백만장자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말은 힘이 세다. 백만장자는 확신을 갖고 말한다.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실제로 그것을 해낸다. 하는 말에는 진심과 생각이 깃들어 있다. 불평하고 싶을 때면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자문하라. 자신의 한계에 직면한 순간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교훈을 전한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을 터득하고 나면 대화 주제로 삼을 수 있는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감사합니다.